검찰의 상고를 받아들여서 만약에 그 유죄의 취지로 항소심을 다시 번복하고 파기환송을 한다 그러면 대선 개입이라는 여론에 직면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신속한 결론을 미리 예고한 것은 저는 무죄라고 봅니다. 3월 28일 날 대법원 접수한 후에 35일 만인데요. 뭐 세계 신기록이 아닌가 싶고 대법원장의 어떤 유죄 확신이 있고 그거를 본인이 이제 제청에서 대법관이 된 사람들한테 자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그 우려를 했었는데 지금 일주일 만에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영향을 미칠 시간이 없다. 국민적 신뢰가 높아진 상황에서 대법원도 좀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신 그대로 바로 내일입니다. 이례적으로 신속한 판단, 대법원의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내일 오후 3시에 되는데 일단 오늘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이 법사에 출석을 해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의 질의를 받았습니다. 그 목소리도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원 의원님께서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 3주 전에 정통한 소식통에 들은 바에 의하면 어떤 경우에도 파기환송은 되지 않고 원심 무죄 판결이 확정될 것이다 이랬어요. 이 정보가 박지원 의원님한테 흘러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판결 선고 전에 이런 판결 내용이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있습니까? 합의 이 사항은 비공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3주 전이면은 4월 3일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4월 3일이면은 아직 상고 유서가 4월 10일자로 접수됐기 때문에 접수되기도 전이고 더구나 주심 대법관도 이제 배당되기 전이고. 박지원 의원님은 법사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때는 말을 3주 전이라고 했지만 방송에서 할 때는 상당히 신빙성 있는 얘기를 해야 되죠. 본인으로서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나는 이 정통한 소식통이 누군지를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부적으로 3주 전에 했다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내부에서 뭔가 야당 의원한테 흘림으로써 앞으로 뭐 줄서기 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최근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본인이 정통한 사람,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한테 대법원 소식 들었는데 이재명 후보 무죄라고 확신한다. 이 취지이기 때문에 법사위가 시끄러웠어요.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최수원 평론가님. 내일 이재명 후보가 직접 나설 가능성은 많지 않은데 오후 3시 생중계를 허용한 법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최악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적인 관심사와 또 이런 그 사법적 알 권리에 대해서 전 대법원이 생중계 허용한 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보고요.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선고라거나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했던 그 선거법 위반 사건 때에도 그 생중계를 허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중요한 건 지금 오늘 법사에서 논쟁이 있었던 것처럼 과연 이재명 후보에게 어떤 것이 내릴 것이냐는 건데 저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도 예단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2심에서 무죄가 났지만 1심과 워낙 배치가 되는 데다가 이게 뭐 사실의 영역을 사실 판단의 영역으로 돌려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대법관들이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사회 또 법에서 굉장히 판례가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도 엄중한 선고가 나올 거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마치 이걸 또 보니까 과거 윤 전 대통령 심리 과정의 헌법재판소 내부를 보는 듯하죠. 여기 서초동 대법원 청사 11층 합의실입니다. 주심 박영재 재판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고요. 사건 쟁점 법리를 설명하는데 원탁에 12명의 대법관을 쭉 앉게 됩니다. 비공개 회의록도 없고요. 지난번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특수장비로 도감청도 점검하고 지금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이재명 후보의 판결문 문구를 막판 검토 중이다. 이게 마치 누군가는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렇게 대법관 12명이 2번밖에 전원합의체를 열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하는 거 보니까 뭐 볼 것 없이 무죄다라고 하지만 12명 밑에 또 여러 연구관들이 있기 때문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집중과 몰입이 있다면 뭐 유무죄를 예단할 수 없다. 아까 최수영 평론가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거든요. 국민의힘의 법률위원장 주진우 의원이 오늘 저희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서 이런 예상을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사건을 보낼 때도 하루 만에 보냈거든요. 네. 원래 2, 3주 걸리는 겁니다. 이게 유죄인지 무죄인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내일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된다 그러면 선고기일을 좀 앞당겨 잡은 것은 5월 선고가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양형을 이제 2심에서 결정하더라도 네. 벌금 100만 원 이상 당선 무효냐 아니냐 하는 것은 네. 이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는 절차적인 이제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이제 뭐 여러 시청자분들도 거의 외우다시피 하셨을 거예요. 이 세 개의 가능성. 무죄. 뭐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대선 가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파기환송. 뭐 파기환송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는 거는 걸림돌은 없습니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꼬리표가 달게 되고 여러 가지 스크래치는 뭐 받을 수 있겠죠. 파기자판. 만약에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이 됐을 때 곧바로 피선거권 박탈. 대선 출마는 불가능합니다. 윤희찬 부위원장님. 법조이시니까 1, 2, 3 중에 뭐가 될 거라고 보세요? 희망이 아니고 이제 예상이. 그럼요. 둘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파기환송, 파기자판은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만약에 유죄로 올라왔는데 무죄로 파기할 때는 자판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예. 무죄로 올라온 거를 유죄로 파기자판하는 경우 양형을 정해야 돼요. 그런데 양형에 따라서는 피선거권이 이제 결정이 되잖아요. 100만 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이제 사실심에 어떻게 보면 전권이라는 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파기환송하게 되면 주진우 의원 말씀처럼 빠르면 5월 달에 확정되지만 사실 그건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고 기각이 되면 무죄로 확정이 되는 부분이니까 저 부분은 뭐 질심프라에 끝나는 거죠. 다만 대법원에서는 아마 어떤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원론적인 말을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해당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된 조항 자체가 상당히 이제 길게 돼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법원 판결이 좀 약간 좀 고무줄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2심과 1심 다른 부분도 있고 특히나 이게 사실의 공표인지 아니면 의견의 표명인지 아니면 인식에 머무르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사실은 똑같은데 1심 법원과 2심 법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민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선거운동 하는 분들은 이걸 어떻게 내가 이해하고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는 이 투표를 하시는 분들은 저 부분에 허위 사실이 있을지 모를지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할지에 대해서 대법원이 최종 기준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게 3년 만이라는 거죠. 지난 대선 때 있었던 일을 아직까지 하고 있다는 것은 대법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기준을 먼저 확정을 하고 기준을 적용해서 판단할 것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파기환송의 가능성도 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예요? 그럼 다 말씀하신 거네요? 예상을 하신 것처럼 딱 안 찍고 세 개 다 가능성이 적지 않다라고. 제가 만약에 대법관이라면 저는 파기환송을 선택을 합니다. 파기환송. 파기자판은 너무 이례적이기 때문에. 파기자판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 논란의 소지도 있고 굉장히 이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 파기환송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한번 해볼게요. 모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도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파기환송이 되더라도 5월 안에 선고가 가능하다. 이건 일단 무죄라는 가능성을 제외하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장현주 변호사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이제 많은 법조계에서도 또 이렇게 분석들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시간적으로 봤을 때 전원합의체 회부되는 것도 굉장히 신속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전원합의체 회부되자마자 바로 심리를 열고 또 한 차례 그러니까 2번이나 심리를 연 후에 바로 이번 주에 선고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원심 그러니까 항소심의 결정들을 확정 지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예측들이 가능한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주진우 의원 이야기처럼 파기환송될 가능성도 있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파기환송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항소심에서 5월 내에 바로 선고가 난다? 이것 자체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일단 내일 오후에 상고 기각으로 무죄가 확정되고 이재명 후보로서는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완전하게 털어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변수 중에는 물론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재판도 있지만 재판장을 자처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러 성향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구현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대하여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느 때보다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사법부 본연의 사명인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노력은 2025년에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게요, 뭐 1, 2심이 180도 뒤집힌 것도 뒤집힌 거지만 정치적 고려, 여러 불확실성을 사법부가 먼저 없애주겠다는 취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일 텐데요. 6년 동안 대법관을 지냈고 2년 전 12월에 대법원장에 취임한 조 대법원장입니다. 여러 판결 내용들을 보면 2018년 양심적 병역 거부, 전원합의체 사건 소수기원이었고요. 이 박근혜 최순실, 최서원 게이트 상고심에서도 여러 별개 의견을 해서 성향은 보수고 원칙론자다. 뭐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실제로 대법관 12명에 대한 여러 면면들을 봤을 때 최성 평론가님, 이 뭐 우리가 계속 또 얘기해도 뭐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한 인지 여부, 혹은 백현동 압박 협박 이거 별개로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것과 지금 대법관 성향들을 두고 국민의힘에서 그래도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는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법과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실상 어찌 보면은 거의 뭐 그 원리주의자에 가까울 정도로 철두철미한 원칙주의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저는 1심에서는 징역형이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라는 정말 그 불과 얼음 같은 결과가 1심과 2심에 상충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 내려주느냐는 향후 앞으로 우리 공직선거법에서 이 사실 유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용인할 수 있는지 가늠자가 될 수가 있고 그게 기준이 될 수가 있어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2심에서 무죄가 났다고 바로 판단하기에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원합의체에 간 것도 이러저러한 사안들을 고려해서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여기에 녹아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전원합의체로 간 거라고 생각한다면은 그 야권에서 예상하는 저 무죄, 그러니까 상고 기각으로는 갈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거 앞으로 과정이 거짓말 경연장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런 보수 진보의 영역을 떠나서 아마 전원합의체에 간 것은 본인이 이런 사안에 대한 앞으로 법질서 확립이라는 차원에서 기준을 세우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준일 대변인, 이제 최성 평론가 말씀은 뭐 조희대 대법원장의 여러 성향 이런 걸 좀 떠나서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뭐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뭐 좀 유력 대권 주자인 것 잠깐 별개로 하더라도 어떤 울타리와 기준을 확실히 세우는 게 중요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든 무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선거 나갈 수 있지만 파기환송이든 파기자판의 메시지 낼 거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 지난번 우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서의 어떤 재판 심리 이 과정 속에서도 이 헌법재판관들의 성향을 가지고 굉장히 많이 논의들을 했을 때 부적절하다. 왜냐하면은 법과 원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 법관의 성향이 왜 중요한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대법원에서도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이것은 점점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보여지고 어디까지나 법과 원칙, 원리 또 법리에 대한 오해 여부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짧게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과 비슷한 대법원의 판례가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사안을 짧게 소개해드리면 정읍시장이 TV토론에서 나와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 공표했다라는 혐의로 1심과 2심에서는 각각 벌금 1,000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작년 10월 말 지금 조희대 대법관이 계시는 대법원에서 물론 전원 합의체는 아니고 형사 2부였습니다만 거기에서 알겠습니다. 무죄 판단을 받았어요. 그때 거기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이 약간의 의심스러운 게 있으면 그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이 됐고 그런 부분들이 이번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똑같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법리적 오해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는 쪽으로 그 대법원에서 판단이 나오고 상고 기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다만 근데 이제 반대로 1심에서는 뭐 이런 취지였죠. 이재명 후보가 마치 이제 대장동, 백현동 여러 선거 당시 지난 대선 당시 불거졌던 의혹과 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얘기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기 때문에 대법원 12명의 대법관이 어떤 판단을 할지 이건 뭐 다수결이니까 어떤 취지로도 생중계되면서 그 판단의 내용이 공개가 될 텐데
아마 내일 이 시간쯤이면 분명히 하나하나 입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